C급 라이센스 연수를 받기 때문에 오늘은 감독 대행의 대행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렇군요. 유병훈 코치가 이제 벤치에서 이제 자리를 하겠죠. 네. 사실 올 시즌 합류한 서울 이랜드 FC 지금 화면에도 마틴 레니 감독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K리그에 신선한 자극을 많이 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마틴 레니 감독이 2014년 이제 8월 달에 한국에 들어와서 유리그 대회도 참관을 많이 했었고 네. 다양한 선수들을 팀에 이제 영입을 하면서 스토리가 있는 팀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구단 운영뿐 아니라 화끈한 공격 축구로 팬들에게 많은 재미를 주고 있고 또 걸출한 스타 플레이어들도 많이 양성을 해냈어요. 뭐 그 중심에는 주민규 선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고향 하이FC 시절에도 물론 잘하던 선수였지만 이랜드로 와서 포지션 전향 그리고 또 최근에는 득점까지 잘해주고 있으면서 상당히 뭐 스타성 높은 그런 선수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원정팀 FC 안양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FC 안양 역시 K리그 팬들에게 가슴 뭉클한 감동을 선사했었는데 지난 전반기에서 18경기 무승 사슬을 끊어내고 드디어 전반기 마지막 경기에서 2승을 거뒀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근 2연승을 거두고 있고 더군다나 이제 충주와의 경기가 끝난 이후에 이우영 감독과의 마지막 인사를 했거든요. 그렇죠. 레드가 상당히 강성이라는 그런 명칭이 있었는데 오히려 FC 안양 레드에게 참 감사한 게 이번 시즌에 팀 성적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네. 가슴 뭉클한 좀 스토리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에 뭐 축구인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뭐 고맙다 이렇게 말을 전하고 싶네요. 그렇군요. 지금 양팀 선수들이 모두 자리를 잡았고요. 이제 잠시 후면 K리그 챌린지 24라운드 서울 이랜드 FC 대 FC 안양의 경기가 펼쳐지겠습니다. 지금 식전 행세가 좀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FC 안양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볼을 돌려주면서 몸을 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오늘 양팀의 오늘 승리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서울 이랜드 FC는 2경기를 덜 치른 상황에서 2위에 올라있는 대구가 사정권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FC 안양은 오늘 승리를 한다면 한 번에 7위까지 도약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서울 이랜드 같은 경우에는 대구 FC와 승점이 3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 승리를 거두고 그리고 수원 FC와의 일전을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네. FC 안양 같은 경우에는 오늘 경기 이후에 대구 FC와의 경기가 있거든요. 상위권 팀들과의 경기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오늘 경기의 분위기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연승으로 가느냐 또다시 좀 침체가 되느냐가 결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심의 휘슬 소리와 함께 오늘 경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의 오른쪽이 홈팀 서울 이랜드 FC 그리고 왼쪽이 원정팀 FC 안양입니다. 선발 라인업을 살펴보니까 오늘 서울 이랜드 FC는 선수 교체가 2명이 가능하군요. 그렇습니다. 언더 22세 출전 조항으로 인해서 오늘 서울 이랜드 FC는 이제 선발 명단에 언더 22세에 속하는 선수가 없거든요. 네. 그만큼 좀 경험 있는 선수들을 위주로 안정성 있는 경기를 가져가겠다 이런 의도로 보여지고요. 그렇군요. FC 안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박승영 선수가 선발 투입이 되면서 네. 교체 카드를 3장을 쓸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경기 시작한 지 1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는 탐색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최진수 선수의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데 네. 최진수 선수가 서울 이랜드의 이제 김영근 선수와 절친이라고 해요. 그렇군요. 근데 이 두 선수 이제 최진수 선수는 현대고 출신이고 김영근 선수는 포철중 그리고 동래고를 나온 선수인데 네, 크로스 올라왔는데요. 박스 앞쪽 주고받습니다. 밀어주는 공 머리 맞고 튕겨져 나왔습니다. 다시 앞쪽으로 자 고경민이에요. 안쪽으로 들어오는데요. 고경민 뒤로 빼줬습니다. 지금은 오비가 차단하는군요. 고경민 선수가 뒷선에 김선민 선수가 들어오겠지 하고 힐킥으로 내줬었는데 네. 김선민이 원활한 위치에 있지 않았어요. 그렇군요. 최근 들어서 고경민 선수의 득점력이 상당히 좋고요. FC 안양 같은 경우에는 김선민 선수가 이제 부상에서 돌아오면서 네. 중원에서의 안정감을 가져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FC 안양의 서포터즈죠. 레드.
이곳까지 원정 응원을 왔습니다. FC 안양의 성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최근 좀 좋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레드의 한 팬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팀이 꼴찌를 해서 속상한 게 아니다. 네. 리그를 치르다 보면은 최하위를 기록을 할 수도 있고 네. 우리가 마음껏 응원할 수 있는 구단이 있기 때문에 좋지 순위가 낮아서 절대 뭐 그런 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축구를 사랑하는 서포터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박스 안쪽까지 한 번에 연결이 잘 됐고요. 앞쪽에 두 명 있습니다. 크로스! 하지만 김영광 손에 걸렸습니다. 김선민 선수가 5월 17일 상주상무와의 경기에서 부상 이후에 출전을 지금 타바이 선수가 바람같이 질주를 보여줬습니다. 자, 지금은 가소련의 처리가 좋았었고 타라바이 선수가 전방에서 압박뿐만 아니라 라인에서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습니다. 네. 오른쪽 측면 보비 크로스 낮게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센터 쪽에서 걸렸고요. 베리의 머리를 맞고 뒤쪽 앞쪽으로 찔러줬습니다. 타라바이 라인 부분에서 두 명 제쳐내는 과정. 하지만 볼이 나갔습니다. 지금 타라바이 선수가 두 명의 선수가 들어오던 것을 의식했기 때문에 동작을 좀 빨리 가져갔던 것 같아요. 네. 타라바이 선수 참 콤팩트한 사이즈를 자랑하는 선수인데 정말 재빠른 선수입니다. 자, 유병훈 이제 코치죠. 네. 오늘 이영민 감독 대행을 이제 대신해서 감독 대행의 대행을 담당을 하겠고요. 그렇죠. 깊게 걷어낸 공 머리 맞고 앞으로 다시 연결됐습니다. 하지만 옵사이드 깃발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FC 안양의 수비 라인이 잘 올려줬었고 네. 주민규 선수 역시나 위협적인 모습을 한 차례 보여주네요. 그렇습니다. 마틴네리 감독은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을 보여주고 있고요. 마틴네리 감독 같은 경우에는 훈련 시나 경기 시에는 멘트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 통역하시는 분이 다 하기 때문에 마틴네리 감독은 그렇게 많은 의사소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주현재 가슴으로 잘 받았습니다. 앞쪽으로 몸싸움 이겨냈는데요. 가운데로 내줬습니다. 고경민 다시 한번 가운데로 뒤쪽으로 빼준 공 그대로 슈팅 높게 떴습니다. 글쎄 반대편 김선민 쪽을 한번 봤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지금은 김종성 선수의 마음이 좀 급하지 않았나. 공간은 열리긴 했네요. 네. 주심을 맞출 뻔했습니다. 주심 맞고 들어가도 이제 경기의 일부기 때문에 골로 인정이 됩니다. 그렇군요. 서울 이랜드 FC의 수문장 김영광 멀리 쳐냈습니다. 최근 K리그 이제 연맹에서 토크 어바웃 레프리라고 해서 심판과의 대화를 가졌거든요. 네. 그러면서 심판분들의 고충을 듣는 시간이 있었는데 네. 이제 부심 분들 같은 경우에는 페널티 박스 부근에서 패스 플레이를 하는 팀들이 상당히 까다롭다. 터치 이후에 어떤 선수가 터치를 하고 또 최종 터치까지 어떤 선수에게 이루어지느냐 이것을 육안으로 보는 게 상당히 어렵다 이런 고충을 털어놓기도 했고요. 그렇군요. 근데 사실 해설하는 입장에서 저희도 그게 상당히 까다로워요. 그렇죠. 느린 그림으로 다시 보기 전에는 섣불리 말씀드리기 어려운 장면이 자주 있습니다. 오른쪽 측면으로 볼이 나갔습니다. 칼라이 미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센터백이지만 빠른 스피드를 갖추기 때문에 상당히 활동 반경을 넓게 가져가면서 플레이를 하고 있고요. 네. 높게 뜬 공 미첼이 밀어줬습니다. 중에서 볼 다툼 조원이 살짝 내주는데요. 조원희 선수뿐만 아니라 오늘 김영근 선수가 측면뿐만 아니라 안쪽으로 좀 들어와서 움직임을 많이 가져갈 거예요. 네. 아무래도 김재성 선수가 이제 경고 누적으로 출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김영근 선수가 더 많은 움직임을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짧게 주고받습니다. 조원이 3명에 둘러싸이면서 넘어졌지만 경기는 그대로 진행. 법이죠. 보비 발이 빠릅니다. 앞쪽으로 오른쪽으로 벌려줬습니다. 크로스 바로 올라왔고요. 박스 안쪽 김영근 주민규 슈팅으로 이어지지 못합니다. 지금은 볼이 바운드 되면서 뜨는 모습이 있었었고 주민규 선수가 바로 돌아서서 슈팅까지 가져가려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네. 자, 지금 최진수가 협력 수비를 하지 않았으면은 주민규에게 또
위협적인 장면이 연출이 될 수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골 결정력이 현재 리그에서 가장 뛰어나다고 할 수 있는 선수가 주민규 선수이기 때문에 한순간의 방심이 실점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주민규 선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경기당 0.8골을 기록을 하고 있고, 네. 고경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저녁 이후에 11경기에서 8골을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네. 경기당 0.72골인데 K리그 클래식과 챌린지를 통틀어서 경기당 이제 득점수로 주민규 선수가 1위, 그리고 고경민 선수가 2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대단한 수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왼쪽 측면 볼 살려냈습니다. 자, 김선민이에요. 김선민 안쪽으로 좁혀 들어가는데요. 밀어줬습니다. 잘 접었고요. 꺾었고요. 크로스 머리에 걸렸습니다. 확실히 김선민 선수가 부상에서 돌아왔고 7월에 몸을 끌어올리는 단계였다면, 네. 지난 이제 안산과의 경기에서는 상당히 좋은 활약을 펼쳤었거든요. 그렇죠. 오늘 경기에서 이제 FC 안양이 활력소 같은 역할을 담당을 해주고 있네요. 네. 그리고 FC 안양 같은 경우에는 김태봉 선수가 대전시티즌으로 이적을 하면서 오른쪽 사이드백 자원에 좀 공백이 있지 않을까 싶었었는데, 네. 오늘 그 자리에 이제 주현재 선수가 위치를 하면서 그 공백을 메워주고 있고요. 그렇군요. 주현재 선수가 이번 시즌에 이제 측면에서의 돌파 그리고 스피드 있는 모습뿐만 아니라 수비력과 득점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좌측에서 돌파를 시도했는데 수비가 좋았습니다. 사실 FC 안양에서 선수들이 그동안 클래식 리그로 여러 명 이적을 했는데 모두 좋은 성과를 보여주면서 믿고 쓰는 안양산이다, 이런 말도 나왔거든요. 김태봉 선수가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고, 인천 유나이티드의 임대로 다시 돌아간 이제 이호균 선수도 좋은 활약을 하고 있죠. 그렇죠. 또 백동규 선수도 제주 유나이티드로 이적을 했고요. 측면에서 드로잉 공격입니다. 쪽으로 멀리 던졌습니다. 지금은 칼라이 미첼 선수가 손을 썼어요. 네. 고경민 선수 같은 경우는 저녁 이후에 김태봉 선수가 이적하면서 이영민 감독의 부탁을 받고 주장관장을 차게 됐는데, 네. 한편으로는 상당히 인성적으로 훌륭한 선수인 것 같아요. 어떤 면이 그렇습니까? 보통 저녁 이후에 선수들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주장관장을 차게 된다면 부담감이 있을 텐데, 그렇죠. 본인이 그 부분을 감수하면서도 주장관장을 찾고요. 그렇군요. 주장으로서 들어오자마자 정말 활발한 활약을 해주고 있는 선수고요. 박스 안쪽 주고받습니다. 높게 뜬 공, 슈팅! 빗맞았습니다. 여전히 안양의 공격. 꺾어서 좌측으로 9대0 무리하지 않고 뒤로 빼줬습니다. FC 안양이 리그 최하위를 기록을 하고 있고 실점이 많은 편은 아닌데, 어떻게 보면 수비 라인에서의 안정감은 오스틴 베리 선수가 잘 지키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좌측으로 잘 열어줬는데요. 짧은 패스 주고 받으면서 논스톱으로, 하지만 미첼의 발에 걸렸습니다. 서울 이랜드 FC 같은 경우에는 특급 도우미인 김재성 선수가 이제 도움 8개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김재성 선수가 없는 상황에서 이제 주민규 선수에게 연결되는 볼을 어느 선수가 배급을 해줄 거냐, 이 부분도 오늘 경기에서 이제 지켜볼 포인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김재성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오늘 경기에 출장하지 못했습니다. 측면에서 김선민 그대 슈팅! 오른쪽으로 벗어납니다. 김영관 골키퍼가 약간 나와 있었고 반대편 포스트를 보고 슈팅을 과감하게 가져갔는데, 네. 방향이 약간은 아쉬웠어요. 다시 보실까요? 안쪽으로 좁혀 들어가면서 강력한 오른발 슈팅. 하지만 방향이 조금 좋지 않았습니다. 보긴 잘 봤는데 제대로 원하는 곳에 맞지 않았기 때문에 아쉬워하는 김선민 선수의 표정을 볼 수가 있었고요. 네. 사실 지난 전반기에 18경기 연속 승리를 하지 못했을 때 정말 침체된 분위기의 안양이었는데, 오늘 선수들 2연승 이후의 모습이라 그런지 정말 몸놀림이 가볍습니다.
두 팀 간의 첫 번째 맞대결 1대1 무승부를 기록을 했었고, 두 번째 맞대결에서는 이제 PK 끝에 서울 이랜드가 승리를 거뒀었거든요. 네. 김선민 선수가 첫 번째 맞대결에는 출전을 했는데 두 번째 맞대결에는 부상으로 이제 출전을 하지 못했었어요. 네. 어떻게 보면 서울 이랜드 FC와 FC 안양 간의 대결에서 가장 논란이 될 수가 있는 선수가 김선민 선수였는데, 네. 이 선수가 오늘 출전을 했기 때문에 두 팀 간의 경기가 뭐 더 기대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언제나 상승세에 있는 두 팀의 대결은 명승부를 낳잖아요. FC 안양의 입장에서 지난 두 번째 맞대결이 조금 아쉬웠던 게, 네. 어떻게 보면 페널티킥을 내주면서 좀 패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안양의 입장에서 좀 아쉬웠던 상황이었고, 네. 서울 이랜드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오늘 경기에서 이겨줄 필요가 있겠죠. 네. 왼쪽 측면 윤석열에게 완전히 열렸습니다. 두 명이 좁혀 들어오는데요. 센터 쪽 뒤쪽에 조원희에게 가운데서 앞으로 밀어줍니다. 흘려줬고요. 동료가 없었습니다. 서울 이랜드 경기를 보다 보면은 이제 패스가 조원희 선수를 거쳐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원희 선수가 원활한 볼 배급을 해줘야 되겠고, FC 안양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좀 봉쇄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반대편으로 주현재 앞으로 밀어줬습니다. 뒤쪽에 윤석열. 승열이 쉽게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볼 받아놓는 과정에서 박승현 선수가 한 박자 빨리 돌던가 아니면은 좀 빨리 연결을 했었어야 됐는데, 네. 원활한 움직임을 가져가지 못했어요. 그렇군요. 중심이 좀 무너졌던 게 아쉬움이 되겠고요. 네. 여기 나오고. 윤석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서울 이랜드의 공백이 생기는 포지션에 항상 구멍을 잘 메워주고 있네요. 네. 왼쪽이면 대미 선수. 왼쪽, 오른쪽이면 오른쪽 사이드를 상당히 잘 커버를 해주고 있고요. 네. 지금 장면은 주민규 선수의 스파이크에 오스틴 베리 선수의 종아리가 살짝 긁히는 모습이었습니다. 발이 살짝 가운데서 밟혔는데, 뺏어냈는데요. 타라바이예요? 주민규와 타라바이. 주민규 그대로 슈팅 오른쪽입니다. 지금 주민규 선수가 마음먹고 한번 슈팅을 때려봤었는데, 네. 자, 지금의 시도 자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쪽에 타라바이 선수에게 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기회가 오니까 마음 놓고 때려봤습니다. 정말 살짝 빗나가긴 했는데 주민규 선수 입장에서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슈팅을 시도를 했었거든요. 네. 타라바이 선수의 입장에서는 본인에게 줄 줄 알았는데 좀 아쉽겠죠. 그렇군요. 세필스 오른쪽으로 벌려줬습니다. 앞쪽으로 살짝 윤석열 주고받으면서 가운데로 떨어뜨려줬습니다. 타라바이 뛰는데요. 최필수가 잡았습니다. 최필수 골키퍼 같은 경우에는 성균관대 시절에 성균관대 야신으로 불릴 정도로 상당히 주목을 많이 받았던 선수고요. 그렇군요. 프로에 와서 김성규 선수와 주력 경쟁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선택을 받고 있는데, 네. 지금도 김선민 좌측에서 찼어요. 잘 뺏어냈는데요. 안쪽으로 넣어줬습니다. 최진수. 하지만 곧바로 차단당했습니다. 지금 최진수가 사이드로 가기보다는 안쪽으로 들어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최진수 하면은 세트피스 장면에서 강력한 킥과 또 중거리 슈팅을 생각을 할 수가 있겠는데, 네. 이번 시즌에는 부상 이후에 좀 킥에 있어서 원활한 모습은 아니에요. 그렇군요. 하지만 또 FC 안양의 관계자가 최진수 선수는 여름에 좀 살아나는 그런 경향이 있다, 여름에 좀 기대를 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렇습니까? 더위에 강한 선수인가요? 왼쪽 타라바이가 쫓아가는데요. 뜨거운 남자가 되겠네요. 타라바이 끝까지 집중력을 발휘해봤습니다. 타라바이가 활동량도 많고 전방에서 압박이 좋기 때문에 서로 이랜드 이제 가장 위협적인 공격수이면서 수비까지 이제 해주는 모습이 있고요. 네. 가슴으로 받아서 앞쪽으로 두 선수 겹치면서 주심이 파울을 불었습니다.
지금은 태클 타이밍이 약간은 늦었죠. 네. 오른쪽 측면 서울 이랜드 FC의 드로인. 라이언 존슨 선수의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몸을 풀고 있는데요. 라이언 존슨 그리고 김민재 선수와 최유상 선수가 몸을 풀고 있네요. 네. 앞쪽으로 타라바이 재빠릅니다. 태클. 파울을 얻어냈습니다. 정재용의 파울. 타라바이가 순간적인 스피드가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FC 안양 선수들로서는 조금 더 빠른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커버를 해줄 필요가 있겠고 네. 지금도 돌아서는 동작이 있었거든요. 타라바이 선수가 7살 때부터 이제 풋살을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풋살에서 가장 공격수 이제 피보가 핵심적인 역할이 등지는 동작이에요. 네. 이 등지는 동작을 타라바이 선수가 상당히 잘해주기 때문에 수비수의 입장에서는 막기가 좀 까다롭죠. 그렇군요. 서울 이랜드 FC의 프리킥. 키커는 김영근. 왼발 올라왔습니다. 헤딩 왼쪽입니다. 칼라이 미첼이었는데 지금은 김영근의 이제 킥이 궤적 자체가 너무나 좋았었고 네. 칼라이 미첼 선수가 탄력이 좋기 때문에 머리까지 갖다 대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역시 김영근 선수의 왼발은 리그 내에서 정상급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K리그 챌린지에서 가장 좋은 왼발을 꼽으라면은 서울 이랜드의 김영근 그리고 또 수원 FC의 이관표 선수를 꼽을 수가 있겠죠. 네. 멋진 세트 플레이 모습을 보여줬던 서울 이랜드 FC였습니다. 지금의 골킥은 최피스 골키퍼가 약간은 당황했던 것 같아요. 네. 작은 실수가 나왔고요. 다시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타라바이 선수가 전방에서 활발한 침투 작업을 하고 있는데 FC 안양의 수비진들의 높이를 쉽게 극복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가소년 선수 같은 경우에는 190이 넘는 신장을 갖고 있고 그렇죠. 베리 선수도 188cm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공권적인 측면보다는 아무래도 순간적인 스피드, 돌파를 시도를 많이 해야 되겠죠. 네. 지금은 패스가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박승현 선수가 좀 어린 선수고 네. 이제 볼을 받기 쉽게끔 패스 연결을 줘야 되는데 박승현 선수에게 볼이 배급이 될 때 좀 까다롭게 오기 때문에 원활하게 잡아놓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아무래도 뭐 94년생 긴장도 많이 했을 텐데 선수에게 좀 원활하게 패스를 공급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박승열 선수가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리면서 FC 안양은 교체 선수를 3명 교체 카드를 3장 사용할 수 있고요. 반대로 서울 이랜드 FC는 2장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운데 쪽에서 윤석열 잡았습니다. 안쪽으로 발에 걸렸고요. 김창우 뺏어냈습니다. 베리의 차단. 한 선수가 쓰러져 있지만 일단 경기는 그대로 진행됩니다. 왼쪽에서 빠르게 올라오는데요. 지금 마음이 급했어요. 네, 터치가 길었군요. 지금 안양 선수가 발목을 움켜잡고 쓰러져 있습니다. 김창욱 선수 정강이 부분을 약간 차였네요. 네, 최진수 선수였습니다. 최진수 선수가 갈비뼈 쪽에 부상에서 돌아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네. 부상에 좀 신경이 많이 쓰일 텐데 아무래도 좀 확실하게 몸 상태를 체크를 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렇습니다. 다행히 금방 일어났습니다. 여전히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는 마틴 레니 감독. 반대로 열광적인 응원을 보내주고 있는 안양의 서포터즈입니다. 오늘이 월요일인데 FC 안양 선수들 기죽지 말라고 레드분들이 이제 레드 서포터가 더 많이 이제 서울에 찾아주신 것 같아요. 네. 지금 이곳이 잠실인데 안양에 온 것 같은 응원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방금은 파울이었죠.
오스틴 베리 선수 선수가 출혈이 있네요. 콧등에 부상을 입은 것 같습니다. 타라바이 선수와의 충돌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마와 콧등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오스틴 베리. 경합 과정에서 좀 충돌이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네. 일단 주심이 선수들을 진정시키고 있습니다. 오스틴 베리 선수가 지금 지열 후에 이제 경기에 투입될 것으로 보이고 네. 이렇게 되면은 FC 안양은 베리 선수가 나가 있는 동안은 좀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펼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필수 골키퍼가 볼을 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양이 리그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베리 선수의 뭐 수비력 그리고 경기력은 베리 굿이었어요. 그렇군요. 앞쪽으로 밀어준 공 길었습니다. 최필수가 곧바로 걷어냈습니다. 헤딩. 조원이 김영근에게 짧은 패스 잘 연결됐습니다. 다시 조원이. 김창욱 공을 줄 곳을 찾고 있습니다. 김창욱 선수가 체구가 큰 선수는 아닙니다만 상당히 많은 활동량을 가져가고 있죠. 네, 오른쪽에서 김태현 크로스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최필수 품에 안겼습니다. 김태현 선수가 후반기에 경주 한선에서 이제 영입이 됐고 이 선수가 인천 유나이티드 시절에 한 경기를 치렀었거든요. 네, 오늘이 프로 2경기째인데 뭐 2번의 크로스 상당히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좌측에 윤석열. 그동안 서로 이랜드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사이드백에 계속해서 고민이 있었고 김재성 선수가 이제 사이드백으로 내려가서 그 고민을 덜었었는데 김태현 선수가 영입되면서 그 고민에 대한 해결책은 좀 어느 정도 잡힌 것 같아요. 네. 전반 25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스코어는 여전히 0대0. 팽팽한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잘 속였어요. 센터 쪽 윤석열 주춤하면서 앞으로 밀어줬고요. 주민규 다시 뒤쪽으로. 조원이 그대로 슈팅 굴절됐습니다. 지금 조원희 선수의 슈팅이 주민규 선수 맞은 게 좀 아쉬웠네요. 네. 타라바이가 등지면서 파울을 얻어냈습니다. 등지는 동작이 좋기 때문에 수비하는 게 약간은 까다롭습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등지는 동작이 정말 좋은 선수군요. 지금과 같은 상황은 타라바이 선수가 파울을 유도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세트피스 상황에서는 또 칼라이 미첼의 탄력이 상당히 돋보이죠. 그렇죠. 왼쪽으로 올려줬고 미첼의 머리에 맞았습니다. 머리 하나는 더 뛰는 것 같은데 더군다나 오스틴 베리 선수가 지금 지혈로 인해서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안양의 입장에서는 세트피스 찬스를 내주지 않는 것이 상당히 좋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쪽에서 등지면서 하지만 컨트롤에 작은 실수가 있었고요. 다시 앞으로 밀어주는 과정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지금 박승열의 시도 자체는 좋았어요. 네. 뒤로 나오는 척하면서 역동적을 가져가고 앞으로 치고 나가겠다 이런 의도였었는데 본인이 좀 중심이 무너지면서 원하는 동작을 가져가지 못했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베리 선수가 다시 들어왔는데 머리에 붕대를 하고 경기를 뛰고 있습니다. 앞쪽으로 파울이 선언됩니다. 최진수가 조원희 선수를 이렇게 세워주는데요. 최진수와 조원희의 경합 과정 발에 걸리면서 조원희 선수가 바닥에서 굴렀습니다. 조원희 선수가 뚫고 나가려고 하니까 최진수가 파울로서 끊는 모습이 있었고요. 네. 물론 경험적으로는 조원희 선수가 앞섭니다만 지금은 최진수도 노련하게 잘 끊어줬어요. 그렇군요. 개인적으로는 최진수 선수가 세트피스 상황에서 프리킥을 한번 차는 것을 기대를 해보겠는데 네.
아무래도 최진수 선수가 울산 현대에서 활약을 했었고 김영광 골키퍼도 그 시절에 울산 현대 골키퍼로 활약을 했었거든요. 네. 두 선수가 서로의 장단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세트피스 찬스가 나오더라도 상당히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김창욱 오른쪽으로 미체 천천히 올라오는데요. 반대편 잘 봤습니다. 윤석열. 지금 패스미스예요. 하지만 패스미스가 나왔고요. 센터 쪽에서 고경민이 끊어냈습니다. 앞으로 밀어주는 패스. 하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줄 곳이 원활하지 않았고 고경민 선수의 입장에서는 지금 박승렬 선수의 스피드를 한번 믿어봤었는데 박승렬 선수가 좀 강하게 치고 나가면서 만들어봤어도 괜찮았는데 조금은 아쉽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양 팀이 모두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박승렬 선수가 선발 투입돼서 많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지만 이런 선수, 어린 선수가 좀 플레이를 통해서 자신감을 얻었을 때는 네. 그 자신감은 정말 큰 무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쪽으로 멀리 찾은 공 머리 맞고 굴절됐습니다. 김영광이 잡았습니다. 측면의 윤석열에게 바로 던져줬고요. 낮게 앞쪽에 주민규 넘어졌습니다. 파울을 얻어내는 주민규. 앞쪽으로 타라바이 넘어지면서 이번에도 파울을 얻어냈습니다. 자, 지금 가수련 선수가 어필하는 게 터치가 크지 않았는데 지금 이것은 너무 타라바이 선수가 동작을 크게 가져간 거 아니냐 이렇게 좀 네. 어필을 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그렇군요. 다시 한번 서울 이랜드FC의 프리킥입니다. 조금은 먼 거리 하지만 서울 이랜드FC에는 킥이 좋은 선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직접 노려볼 수도 있는 거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은 김영근 선수의 왼발 직접적인 슈팅도 가능한 위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앞쪽에서 선수들 벽을 형성하고 있고요. 왼발! 바운드 되면서 최필수의 품에 안겼습니다. 지금 김영근 선수의 슈팅이 너무 정면이었던 게 좀 아쉽죠. 네. 뒤쪽에서 김영근 선수의 반칙이 선언됐는데 일단 주심이 상태를 살피기 위해서 재빨리 달려왔습니다. 주현재가 볼을 잡는 과정 뒤쪽에서 다리를 걷어찼습니다. 조금 전에 김영근 선수의 킥이었고요. 김영근 선수가 생각했던 것보다 킥이 더 많이 감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이제 중앙으로 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정재영 잘 뺏어냈는데요. 샤츠 9대0 좁혀 들어갑니다. 정재영 조원희 하프라인 부근에서 대치하고 있는데요. 가운데로 잘 연결됐습니다. 자, 잘 봤어요. 왼쪽 측면 박스 안쪽까지 들어왔습니다. 크로스 낮게 하지만 발에 걸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 지금 태클 피해냈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컨트롤을 보여주고 있는 보비. 앞쪽엔 9대0이 있습니다. 몸싸움 이겨냈고요. 달려나오는 과정에서 넘어졌습니다. 오른쪽 측면에서 보비 선수 굉장한 집중력을 보여줬습니다. 상당히 좋은 발재간을 보여줬었고 지금 9대0 선수가 커버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뚫고 나갔었거든요. 네. 그 이후에 볼이 길어지니까 김중성 선수가 파울로서 끊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아쉬웠던 것은 FC 안양의 입장에서는 9대0 선수가 볼을 세워놓을 게 아니라 그냥 터치아웃 시켰으면 더 좋은 장면을 만들 수가 있었고요. 네. 김태현이 차는데요. 높게 떴습니다. 서울 이랜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비 선수의 한 차례 돌파로 인해서 다른 선수들의 어떻게 보면 동기부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센터 쪽 잘 열렸습니다. 지금도 잘 봤어요.
빠르게 올라옵니다. 안양의 공격 왼쪽에서 좁혀 들어가면서 김선민 앞쪽에 2명 가운데로 잘 내줬고요. 김창욱 머리에 맞았습니다. 오른쪽 측면 주민규 돌파하지 못하고 넘어졌습니다. FC 안양이 상대 지역까지 볼을 연결을 상당히 빠르고 간결하게 잘해주고 있는데 네, 다만 아쉬운 게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의 위협적인 장면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렇군요. 그리고 서울 이랜드 같은 경우에는 뭐 역습을 허용하긴 합니다만 협력 수비를 상당히 잘해주면서 그 공간 커버를 상당히 잘해주고 있습니다. 네, 돌파 이후에 패스가 들어오는 길목길목의 선수들이 위치를 하면서 잘 막아주고 있는 모습이 있고요. 네. 류영 선수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경기에서 정말 활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쪽으로 흘렀는데요. 크로스 못 맞고 굴절됐습니다. 코너킥으로 연결됩니다. 지금도 구대영 선수 입장에서 조금 아쉬웠던 게 돌아서는 보비 선수를 놓쳤거든요. 네, 보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 돌아서는 동작이 빨랐기 때문에 크로스보다는 오히려 본인이 치고 나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습니다. 페널티 박스 오른쪽에서 김영근이 찹니다. 오늘 경기 첫 번째 코너킥. 세트피스 상황에서는 확실히 칼라이미첼 선수에게 기대를 걸 수가 있어요. 높게 올라왔고요. 헤딩! 왼쪽입니다. 자, 안양의 입장에서는 이 탄력이 좋은 선수를 어떻게 막아야 되냐가 이제 관건이 되겠고, 네, 자, 칼라이 미첼의 탄력은 너무나 좋네요. 그렇습니다. 김영근의 코너킥 궤적도 굉장히 좋았고요. 그래서 칼라이 미첼 조금 임팩트 타이밍이 좋지 않았군요. 지금 상당히 좋았던 위치 선정을 보여줬었고, 네, 칼라이 미첼 선수가 세트피스 상황에서는 확실히 기대감을 계속해서 불어넣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88cm의 장신이기 때문에 일단 떴다 하면 굉장히 수비하기 어려운 선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장이 좋은 것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점프력이 좋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고 있죠. 그렇습니다. 타라바이 센터 쪽, 하지만 호흡이 맞지 않았습니다. 박승렬이 뺏겼고요. 좌측으로 확실히 박승렬 선수가 볼을 잡았을 때 좀 긴장하는 모습이 보이죠. 네, 자, 이것을 극복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또 프로 선수로서의 숙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겠습니다. 하지만 어린 선수로서 저 큰 경기장에서 뛰면 정말 긴장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경기 전에 경기력을 위해서 또는 긴장감을 풀기 위해서 좀 커피를 섭취하는 선수들도 있고요. 그렇군요. 선수가 이제 해결책을 찾아야 되겠죠. 본인 스스로의 어떻게 보면 주어진 숙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주민규와의 몸싸움 과정 파울을 얻어냈습니다. 윤석열 뒤쪽에서 미첼이 오른쪽으로 벌려주었습니다. 패스가 정확하지 않으면서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김종성 선수가 수비형 미드필더로 출전을 했고 상대 선수들의 순간적인 돌파가 좋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오늘 경기에서 좀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도 좀 안정적으로 잡아놓고 볼 처리를 해도 됐는데 너무 급하게 처리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렇군요. 다시 한번 같은 위치에서 서울 이랜드 FC의 코너킥입니다. 칼라이 미첼도 탄력이 좋지만 신장이 작은 파라노 선수도 어느 정도의 이제 제공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번에도 올라왔습니다. 헤딩! 펀칭으로 밀어내는 과정. 보비의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지금은 보비 선수가 좀 팔을 썼다고 봤던 것 같아요. 네, 보비 선수 골키퍼 차징 선언이 됐네요. 최필수 선수와의 몸이 겹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최필수 골키퍼가 걷어내기 위해서 나오는 모습이 있었고 보비 선수가 원활하게 뛰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파울이 주어졌을 수도 있고요. 네, 멀리 차냈습니다.
마지막에 보비 착지하는 과정에서 보비 선수와 약간의 충돌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좀 볼을 놓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네. 서울 이랜드 FC의 수문장 김영광. 최필수 골키퍼 같은 경우는 세트피스에서 위협적인 장면이 몇 차례 있었었고 네. 반면에 지금 타라바인데요. 최필수가 재빨리 잡아냈습니다. 지금은 최필수 골키퍼가 상당히 잘 나와줬어요. 네. 타라바이 정말 방심을 할 수 없게 만드는 선수입니다. 등지는 동작도 좋지만 타라바이 선수가 팔도 좀 잘 쓰는 모습이 있습니다. 네. 바운드가 크게 되면서 그대로 넘어갔고요. 김영근 태클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박승렬의 파울. 김영근 선수를 일으켜 세워줍니다. 태클이 조금 늦게 들어갔군요. 지금 박승렬 선수가 공을 바라보긴 했어요. 네. 하지만 원활하게 공에 터치가 되지 않으면서 이제 파울이 선언이 됐고요. 마틴레니 감독이 선수들에게 전술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 이랜드 FC의 프리킥. 김영근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쪽에 선수들이 포진해 있는데요. 지금 베리 선수가 다시 한번 출혈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서울 이랜드 선수들은 베리 선수가 출혈이 있기 때문에 네, 올라왔는데요. 머리에 맞지 않았고 뒤쪽으로 그대로 흘렀습니다. 김선민 살려내는 과정 살리지 못했습니다. 이랜드 선수들은 베리 선수가 출혈이 있기 때문에 나갔다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어필을 했었고 네. 베리 선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빠지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제공권적인 측면에서 FC 안양이 좀 약해지기 때문에 그렇죠. 볼 처리하겠다, 지금 괜찮다 이렇게 좀 얘기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태현 선수가 멀리 던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스 안쪽까지 뒤로 흘렀고요. 가슴을 받았습니다. 슈팅 되지 않았습니다. 걷어낸 공 뒤쪽에 고경민, 윤석열이 다시 밀어줍니다. 경합 과정 바운드 되면서 박스 안쪽에서 등지면서 살려내지 못하는군요. 이랜드가 계속해서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고 있고 FC 안양 같은 경우에는 역습에서 좋은 모습이 있었는데 역습을 원활하게 살리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베리가 앞쪽으로 밀어주고 자신이 들어갔는데요. 도중에 뺏겼습니다. 조원희. 주심마저 속이는 동작이었습니다. 아직 베리 선수가 복귀를 하지 않았어요. 네. 태클이 깊게 들어갔지만 파울이 선언되지 않았습니다. 바깥으로 나갔고요. 드로인 뒤쪽으로 미첼. 멀리 차는데요. 앞쪽을 봤습니다. 지금 안양의 선수들이 좀 많이 조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겨냈습니다. 안쪽으로 꺾어졌고요. 뒤쪽에서 김현근. 자, 김태현 반대편 윤석열을 봤습니다. 윤석열 가운데로 조원이 슈팅! 높게 떴습니다. 자, 수비 숫자가 많았고 지금은 조원희 선수가 중거리 슈팅으로 마무리를 졌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서울 이랜드 선수들이 줄 곳이 원활하게 있지 않다 보니까 공간을 상당히 많이 이제 활용을 하면서 패스를 돌리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네, 자, 방금 전에 좀 패스웍은 상당히 인상적이었던 장면이었네요. 그렇습니다. FC 안양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영민 감독 대행이 자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유병훈 이제 감독 대행의 대행이 과연 어떤 이제 전술을 들고 또 변화를 줄 수 있을지를 지켜봐야 되겠고요. 네. 가운데 쪽 방향 전환 좋았습니다. 왼쪽에서 올라오는 안양. 조금 더 벌려졌습니다. 주고 받으면서 9대0. 조금 뒤로 이동 가운데에서 고경민 돌면서 돌파 시도. 하지만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오늘 고경민 선수가
FC 안양의 원톱으로 출전을 했고 고경민 선수가 가는 위치마다 이랜드 선수들이 있네요. 네. 윤석열 선수가 주현재 선수와의 경합 과정에서 등을 다쳤습니다. 지금 착지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충돌이 있었고 허리 네. 쪽에 충격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곧바로 일어났고요. 오늘 날씨가 상당히 덥기 때문에 잠깐 시간이 있을 때 선수들이 수분 보충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선수들 중요한 게 체력 안배, 그리고 뛸 때 뛰고 좀 어떻게 보면 여유가 있을 때는 체력 안배를 좀 해줘야 되거든요. 네. 윤석열 선수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광이 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쪽을 향해 멀리 찼습니다. 코너킥이 됐군요. 구대영 선수도 유니폼이 흠뻑 젖은 모습이 보이죠. 네. 대영 선수가 머리로 끊어낸다는 것이 코너킥으로 연결됐습니다. 오늘 같은 지점에서만 세 번째 코너킥 서울 이랜드 FC입니다. 다시 한번 칼라의 미첼 선수가 페널티 박스 안쪽으로 들어왔고요. 계속해서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번 찬스에 이제 서울 이랜드로서는 확실하게 마무리를 지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영건 높게 올라갔습니다. 머리 맞고 뒤쪽으로 다시 좌측. 조원이 띄워줬습니다. 헤딩! 골키퍼 정면. 지금 주민규로 보이는데 주민규 선수의 잘라 들어가는 헤딩이 상당히 좋았었고, 네. 확실히 최필석 골키퍼의 뭐 반사신경을 볼 수 있었던 장면이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전반 44분이 지났습니다. 정규 시간은 1분 정도 남았습니다. K리그 챌린지 내에서 반응 속도가 가장 좋은 선수가 이제 김영광 골키퍼와 최필석 골키퍼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네. 이 두 선수 간의 대결도 상당히 흥미롭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군요. 다만 김영광 선수는 이렇다의 장면을 보여주진 못했어요. 네. 가운데서 정재영 오른쪽으로. 주현재예요. 주현재 크로스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뒤쪽으로 그대로 빠져나갑니다. 지금은 크로스의 궤적이 너무나 좋았는데, 네. 고경민 선수가 안쪽으로 잘라 들어올 게 아니라 바깥쪽으로 한번 돌아 나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주민규 선수 맞군요. 필수가 잘 막아내는 장면이었습니다. 김태은 뒤쪽. 두 선수 간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지금 약간 걷어차는 소리가 들렸죠. 네. 전반전 추가 시간은 2분이 선언됐습니다. 구대영 선수도 웃어 보인 게 지금은 확실한 파울이 맞았기 때문에 이제 웃음으로써 넘기는 모습이 있었고요. 그렇군요. 자, 이 시간대에 골을 기록함으로써 전반전을 마무리한다면은 골을 넣는 팀에게는 후반전을 맞이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유리한 부분들이 있을 텐데, 네. 자, 어떻게 보면 두 팀이 골을 기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조금은 아쉽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길게 가겠죠? 네. 김영광 가운데 쪽으로 멀리. 베리가 처리했습니다. 다시 머리로 밀어줬고요. 확실히 오스틴 베리 선수는 몸을 사리지 않는 그런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네요. 네. 머리에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머리를 쓸 때마다 조금씩 통증이 느껴질 텐데요. 가운데로 뚝 떨어졌습니다. 주민규 머리로 방향을 바꿔줬습니다. 경합 과정 걸려 넘어졌고요. 안양의 역습. 패스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이제 전반 46분 그리고 30초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방금 전 같은 상황에서 좀 패스가 원활하게 맞아서 역습을 효율적으로 가져갔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네. 선수들의 마음이 전체적으로 급하다는 것을 볼 수 있었던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습니다. 최필수에게 최필수 곧바로 걷어냈습니다. 별로 가볍게 받았고요.
김태현 밀어주는 공 가슴으로 다시 밀어줬습니다. 타라바인데요. 타라바이 밀어줬습니다. 지금은 자칫 잘못하면 골대를 향할 수도 있었습니다. 오스틴 베리 선수의 상황 판단 능력이 상당히 빛났어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또 한 번의 주민규 선수가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어냈다는 것에 대해서는 FC 안양의 수비진도 좀 경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네. 결국 박승열 선수가 교체가 되는군요. 이렇게 되면은 오른쪽 측면에 조성준 선수가 위치를 할 것으로 보이고, 네. 아무래도 박승열 선수보다는 조성준 선수가 경험적인 측면에서나 돌파력적인 측면에서 더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믿어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안양의 입장에서는 서울 이랜드FC에 비해 선수 교체 카드에서 여유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다양한 전술 변화를 꾀할 수 있겠습니다. 서울 이랜드 같은 경우에는 오늘 교체 카드가 2장이고, 지금 후반전 시작하는 모습으로 봤을 때는 큰 틀에서의 변화를 주고 있지는 않은 모습이에요. 네. 양팀 선수들 모두 그라운드 내로 입장을 완료했고요. 서울 이랜드FC 선수들은 오랜만에 봐서 그런지 모두 머리 스타일이 좀 달라진 모습이에요. 헤어스타일의 변화를 주는 것도 프로 선수의 자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팬서비스 차원에서도 중요한 덕목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필수 골키퍼 오늘 많은 선방을 보여주면서 팀을 위기에서 여러 차례 구해냈습니다. 잠시 후면 2015 현대오일뱅크 K리그 챌린지 24라운드 서울 이랜드FC 대 FC 안양의 후반전 경기가 펼쳐지겠습니다. 이영민 감독 대행이 P급 라이센스로 인해서 자리를 비운 상태고, 지금 유병훈 코치가 감독 대행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팀의 수장이 자리를 비운 상황인 만큼 팀이 하나로 더 응집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지난 전반기 마지막 경기에서 FC 안양이 충주를 상대로 승리를 거둔 직후에 그 비가 많이 내리는 그라운드에서 이우영 전 감독과 환송회를 하는 장면, 많은 축구 팬들의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오늘 경기 후반전 시작했습니다. 화면의 왼쪽이 홈팀 서울 이랜드FC, 오른쪽이 원정팀 FC 안양입니다. 이우영 감독이 FC 안양을 이제 구단을 나가는 과정은 좋은 과정은 아니었지만, 네. 팬들과 좀 아름답게 이별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레드나 이우영 감독에게 상당히 큰 박수를 보내고 싶고요.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K리그나 전 세계 어느 축구에도 부럽지 않은 그런 한 장면을 만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좀 감동적이었어요. 그렇습니다. FC 안양의 서포터즈들의 이우영 감독의 모습이 그려진 티셔츠를 입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었고요.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은 FC 안양의 초대 감독이 이우영 감독이었다는 것은 변함이 없겠죠. 그렇죠. 전반전과 달리 후반전은 조금 수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서울 이랜드도 이제 초대 감독이 마틴 레니 감독이었다는 게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왼쪽에서 김태은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구대영이 좋은 수비를 보여줬고요. 뒤로 던집니다. 센터 쪽 김영문 선수가 측면에서 안쪽으로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네요. 네. 어떤 전술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중앙에서 원활하게 두 명의 이제 공격수에게 볼 배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네. 조원희 선수가 좀 내려온 상황에서는 김영문 선수가 지금 찬스예요. 열렸어요. 그날 슈팅 맞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타라바이 돌면서 공 지켜내지 못했군요. 지금은 주현재 선수가 적극적으로 수비를 하는 모습이 있었고, 타라바이 네. 선수가 좀 손을 쓰면서 파울을 했죠. 네. 페널티 박스 안쪽에서의 휘슬 소리는 언제나 모든 것을 멈추게 하는 듯한 그런 기분입니다. 지금 주현재 선수가 타라바이 선수와의 접촉은 없었었고, 네. 타라바이 선수가 손을 쓰면서 미는 동작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방금 전 상황은 박진호 주심이 상당히 잘 본 장면이에요. 네, 잘 뺏었습니다. 앞쪽으로 찔러줬고요. 속도 경쟁.
미첼이 빨랐습니다. 자, 지금은 흘려놓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고경민 선수가 볼을 잡았어야 됐는데 네, 볼을 놓친 게 조금은 아쉽게 됐네요. 그렇습니다. 쪽으로 가볍게 밀어준 공 튕겨져 나옵니다. 서울 왼쪽 측면 주민규, 앞쪽에 주현재가 있습니다. 제쳐냈고요. 그대 슈팅 오른쪽으로 벗어납니다. 지금 주민규 선수의 판단도 좋았지만 주현재 선수가 상당히 적극적으로 수비를 해주면서 주민규 선수가 원활하게 슈팅을 때릴 수 없게끔 만들었거든요. 네, 오늘 두 차례 중거리 슈팅을 보여주는 주민규 선수. 지금 안쪽으로 가는 척하면서 바깥쪽으로 돌려놓고 슈팅까지 때리는 동작은 상당히 인상적이었네요. 네, 헤딩. 흔히 과거에 호나우딩요 선수가 전성기 시절에 했던 그런 동작과도 유사하고요. 네, 돌면서 잘 지켜냈습니다. 앞쪽으로 밀어줬고요. 가운데서 뺏겼는데요. 자, 줄 곳이 없어요. 조원이 주변을 살피고 있습니다. 지금 조원희 선수가 볼 잡았을 때 전진 패스가 나갔어야 됐는데 동료들이 원활하게 들어오지 않으면서 줄 곳이 마땅치 않았고 네, 오히려 이제 사이드백이었던 김태현 선수가 올라와서 좀 도와주는 모습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보비 안쪽으로 꺾어줬고요. 주민규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네, 방금 전 상황에서 이제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조원희 선수가 볼을 잡았을 때는 알아서 찔러주겠지 이런 생각을 좀 이랜드 선수들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만큼 조원희 선수가 워낙 베테랑이고요. 김재성 선수가 없는 상황에서 조원희 선수가 좀 경기를 이제 운영하는 게 힘들 수도 있습니다. 네, 두 명의 베테랑이 있을 때와 또 한 명의 베테랑이 있을 때 다르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 조원희 선수가 좀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 수도 있어요. 네, 최고의 도움을 기록하고 있는 김재성 선수가 오늘 결정하면서 조원희 선수의 어깨가 조금 무겁겠습니다. 반면에 김영근 선수나 최진수 선수는 오히려 도움적인 측면에서 한 단계 올라갈 수 있는 아주 좋은 찬스죠. 네, 김재성 선수가 빠진 상황이고 도움 2위를 기록하고 있는 이정혁 선수도 지금 빠져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물론 동아시안컵에서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지만 일단 K리그 챌린지는 뛸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헤딩. 그리고 K리그 챌린지 같은 경우에는 동아시아컵 기간에도 치러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K리그 챌린지 선수들이 축구 팬들에게 매력 발산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지금 이 시간이거든요. 그렇죠. 이번 주와 이제 돌아오는 이제 토요일 일요일 경기가 되겠는데 네, 좀 마음껏 매력 발산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뭐 클래식뿐만 아니라 K리그 챌린지 경기도 이렇게 재밌다 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네, 지금 화면에 잡혔던 주민규 선수도 동아시아컵의 예비 엔트리 그리고 올스타전에 선발이 되면서 많은 이름을 알렸고요. 센터 쪽인데요. 그날 슈팅이 굴절되면서 옆구물이군요. 고경민의 슈팅이었습니다. 김선민의 슈팅이었군요. 야, 지금 김선민 선수의 측면 돌파 좋았었고, 야, 고경민이 간결하게 연결해주면서 네. 김선민의 왼발에 걸렸었거든요. 순간적으로 수비수의 발에 맞고 굴절되면서 옆구물을 때렸습니다. 이 김선민이 사실상 왼발을 잘 쓰는 선수는 아닌데 네, 이제 이랜드 홈 개막전에서 환상적인 왼발 슈팅을 기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때와 약간 비슷한 느낌이었는데 이번에는 들어가진 않았네요. 네, FC 안양의 코너킥 오른쪽 최진수 낮게 올라옵니다. 헤딩 뒤쪽으로 흘렀습니다. 김선민 볼을 살려냈고요. 다시 왼쪽 올려주는데요. 크로스 길게 올라옵니다. 헤딩 머리에 맞지 자, 않았습니다. 왔어요. 슈팅! 역거물입니다. 자, 지금은 고경민 선수가 마음 먹고 좀 길을 모아 차는 듯한 그런 슈팅을 보여줬었는데 네, 자, 원활한 방향으로 가진 않았네요. 그렇습니다. 바운드가 된 공 완벽한 타이밍을 잡아서 슈팅을 했는데 왼쪽 그물을 맞추고 말았습니다. 자, 지금 바운드 시키면서 원활한 타이밍을 잡았기 때문에 또 칼라이 미첼 선수가 접근하고 있었고 네, 칼라이 미첼 선수의 접근이 고경민 선수의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지금은 고경민 선수의 뭐 슈팅 타이밍도 나쁘진 않았지만 칼라이 미첼 선수를 좀 칭찬을 해줘야 되겠네요. 네, 앞쪽으로 이번에도 연결이 좋았는데요. 조금 길었습니다.
확실히 고경민 선수가 슈팅 찬스가 많이 나지는 않지만 그 찬스가 왔을 때 유효 슈팅으로 만드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센터 쪽. 보비. 짧은 패스 연결이 잘 되는데요. 왼쪽 측면 가운데로 논스톱으로 밀어줬습니다. 잘 돌았고요. 김선민 돌면서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센터 쪽. 반대쪽을 봤고요. 올려줬습니다. 헤딩! 빗나갔습니다. 그 와중에 선수들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자, 지금 헤딩 이후에 수비와의 충돌이 있었기 때문에 정재영 선수가 좀 어느 정도의 충격이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 복부 쪽에 통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 조성준이 오른쪽으로 잘 열어줬고 주현재가 날카로운 크로스를 한 차례 시도했었는데 정재영 머리에 맞진 않았네요. 지금 네. 머리에 맞았으면은 오히려 골로 연결이 될 수가 있었는데 네. 머리에 맞지 않은 상황이 조금은 아쉽습니다. 그렇습니다. 왼쪽에 복부 쪽인데 쉽게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복부 쪽에 충격을 받았을 때 순간적으로 호흡이 곤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재영 선수가 좀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지금 일어난 것으로 봤을 때는 괜찮아진 것 같아요. 다른 선수에게 깔리는 장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고의성이 있었던 장면은 아니었고 네. 축구를 하다 보면은 저런 장면이 일어날 때가 있죠. 미첼이 잘 지켜내면서 골킥을 얻어냈습니다. 후반전 들어서 FC 안양 선수들의 공격이 매서워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정재용 선수는 경기장으로 다시 들어오고요. FC 안양이 이렇게 공세로 몰아칠 때 이제 서울 이랜드로서는 더 공격을 하기 수월해질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른 역습 타이밍을 한번 노려봐야 되겠고, 그렇죠. 이렇게 한 번에 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효과적인 역습 타이밍이 될 수가 있어요. 네. 긴 패스로 침투를 시도해봤습니다. 반면에 FC 안양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공격 찬스가 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찬스가 왔을 때 확실하게 마무리를 져줘야 되거든요. 네. 몰아칠 때 해결을 해줘야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겠죠. 한 골 정도 나오게 된다면은 오늘 경기의 분위기는 뭐 걷잡을 수 없이 뜨거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헤딩. 김선민 가운데로. 뒤쪽 최진수 오른쪽으로 벌려줬습니다. 찍어서 올려줬고요. 방향이 좋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안양이 공격 숫자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패스워크가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고 있고 좀 짧은 패스를 많이 시도를 하고 있는데 공간을 넓게 활용하지 못하는 게 좀 아쉬워요. 네. 평소에 안양답지 않은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렇군요. 오른쪽 라인 따라서 앞으로 밀어줬습니다. 윤석열이 곧바로 잡아냈고요. 센터 쪽. 윤석열 선수 같은 경우에는 왼쪽 사이드백 자원으로 오늘 많이 올라오기보다는 좀 수비적인 안정감을 담당을 하고 있네요. 네, 주민규인데요. 패스가 좀 길었습니다. 빠르게 단독 돌파를 시도해봤던 주민규. 주민규 선수가 볼을 받았을 때 슈팅을 때리는 동작이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네. FC 안양 선수들이 주민규 선수가 볼 받기 이전에 계속해서 처리를 하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네. 짧은 패스. 방향 전환. 앞으로 밀어줍니다. 노스톱 패스. 자, 김선민이에요. 왼쪽이 김선민. 앞쪽에 두 명 채치고 안으로 잘 밀어줬습니다. 흘려줬고요. 주고 받으면서 박스 안쪽 슈팅! 막아냅니다. 김영광. 야, 지금 기가 막힌 패스 연결이 됐었고, 자, 옵사이드네요. 옵사이드였군요. 오늘 전반전부터 계속해서 결정적인 장면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김선민. 자, 지금 패스가 시도됐을 때 이미 옵사이드였네요. 네. 지금 황도현 선수가 상당히 잘 봤던 그런 모습이 있었고요. 그 와중에도 선방을 해낸
김영광의 반사신경 정말 대단합니다. 최익형 골키퍼 코치의 모습이 보였는데 방금 전에 뭐 물을 마시는 모습으로 봤을 때도 상당히 네. 갈증이 나겠죠. 그렇죠. 옵사이드는 흔히 패스를 주는 선수가 패스를 시도할 때 패스를 받는 선수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를 보는데 지금은 김성민 선수가 한 3발짝 정도 앞서 있었어요. 네. 그만큼 서울 이랜드가 좀 라인도 잘 올렸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고, 김성민 선수의 시도 자체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만 옵사이드가 선언됐긴 했지만 슈팅을 때렸을 때 골로 만들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아쉬움이 남는 장면이었고요. 보비 왼발 크로스 헤딩 오른쪽입니다. 타라바이의 헤딩슛. 지금 타라바이 선수가 완벽한 오픈 찬스였거든요. 네. 하지만 신장이 큰 선수는 아니기 때문에 뭐 헤딩을 한데 상당히 의의를 둬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타라바이 선수가 처리하기 좋게끔 아주 좋은 궤적으로 날아갔었는데 네. 자, 원활한 마무리를 짓지 못했네요. 그렇습니다. 오른쪽 안양의 역습. 2명을 제쳐내고 공을 빼내왔습니다. 센터 쪽 타라바이 선수 같은 경우는 앞으로 밀어주는 거. 잠깐 멈칫한 장면이 있었고요. 9대0 크로스 올리지 않고 나갔습니다. 지금 구대영 선수가 한번 페인팅을 쓴 이후에 볼을 잡아놓고 처리를 하려고 했었는데 오히려 페인팅을 시도하지 않고 바로 올려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자, 지금이 후반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행이지, 이런 장면이 뭐 후반 한 40분 정도에 나오면은 동료들의 힘이 좀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전방에서부터 강한 압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FC 안양. 달려나오면서 뺏어냈고요. 하지만 다시 한번 조원희가 처리합니다. 좀 중원에서 차단하는 모습 상당히 좋았었고, 역습으로 나갈 때 좀 확실하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역시 안양이 패스워크가 좀 맞지 않고 있어요. 네, 왼쪽으로 연결이 좋았습니다. 윤성열 일단 접어두고 안쪽으로 볼을 흘렸습니다. 윤성열 선수가 2차례 접는 동작이 있었는데 김영근 선수까지 속였네요. 네, 걷어낸 공이 안쪽으로 주민규 왼발슛 골! 스코어 1대0 주민규. 자, 그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고 주민규 선수가 바로 돌아서서 슈팅 찬스까지 만들고 결국에는 골까지 마무리를 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즌 17호 골 주민규. 서울 이랜드 FC가 1대0으로 앞서갑니다. 자, FC 안양이 어떻게 보면은 주민규 선수를 잠깐 놓쳤었는데 그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았어요. 네, 역시 기회가 오면 놓치지 않는 주민규가 바로 서울 이랜드 FC에 있었습니다. 자, 지금 조원희 선수의 도전적인 패스가 상당히 좋았었고, 오스틴 베리 선수가 주민규 선수를 좀 놓치면서 주민규 선수에게 완벽한 찬스가 만들어졌죠. 네, 주민규의 감각적인 왼발 슈팅, 그 이전에 조원희의 어시스트 굉장히 훌륭했습니다. 지금 주민규가 잘 골로 연결시키긴 했지만 조원희 선수의 도전적인 패스를 칭찬을 안 해줄 수가 없네요. 네, 후반 60분, 오늘 경기 60분 만에 오늘 경기에 선취골이 나왔습니다. 스코어 1대0 서울 이랜드 FC가 앞서갑니다. 확실히 조원희 선수가 중앙에서 버팀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서울 이랜드는 계속해서 이제 공수의 안정감이 느껴지고 있고요. 네, 시즌 17호 골. 오스틴 베리가 주민규를 놓친 장면보다 오히려 그 이전에 조원희 선수의 패스를 차단하지 못한 게 조금은 아쉬워요. 네, 이렇게 되면 3연승에 도전하는 FC 안양 빨간불이 켜졌고요. 후반전 초반에 골이 기록이 됐기 때문에 오늘 경기 뭐 더 재밌어지겠죠. 네, 서울 이랜드 같은 경우에는 2차전 두 번째 맞대결에서 페널티킥
끝에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FC 안양을 완벽하게 득점으로써 이길 수 있는 찬스가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네, FC 안양의 입장에서는 질 수 없는 절대 질 수 없는 경기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좌측으로 벌려준 공 김선민에게 잘 연결됐습니다. 안쪽에 9대0 접어놨고요. 뒤쪽으로 김선민 크로스 잡았어요. 헤딩 터칭 뒤쪽으로 흐른 공 최진수가 잡았습니다. 자, 김선민의 크로스 그리고 조성준이 다시 마무리 한번 크로스 올라오는데요. 곧바로 잡아냈습니다. 자, 오늘 뭐 몇 차례 나오지는 않았지만 김영광 선수의 컨디션도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네, 김영광 곧바로 걷어냈습니다. 센터 쪽 가슴으로 받았고요. 왼쪽 측면 김종성 제쳐냈습니다. 조원이가 뺏어냈고요. 지금도 김종성 선수가 한 차례 제치고 들어갔고 그 이후에 줄 곳이 마땅치 않았거든요. 김선민의 차단 다시 돌아 나오면서 김영균 오른쪽을 받습니다. 주민규 가운데로 타라바이 따라가지만 볼이 좀 빠졌습니다. 지금은 주민기 선수가 타라바이 선수의 타라바이 스피드를 크로스 대리 맞고 높게 뜬 공 박스 안쪽에서 머리로 밀어냈습니다. 코너킥. 확실히 가소련 선수의 높이 정말 넘기 어렵습니다. 자, 서울 이랜드가 한 골을 기록한 이후에 좀 흐름이 왔고 이제 추가골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네, 쉴 수 없이 몰아치고 있는 서울 이랜드 FC. 페널티 박스 오른쪽 코너킥입니다. 오늘 김영근 선수의 왼발이 상당히 좋고 계속해서 화면에 보이고 있지만 칼라이 미첼 선수의 이제 머리를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김영근 낮게 머리 맞고 뜬 공 뒤쪽으로. 세컨볼에 대한 대비도 상당히 잘 돼 있어요. 네, 김창우 가운데로 조원희 윤석열 머리 찹니다. 반대편 김영근 9대0의 처리. 공이 쉽게 안양 진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FC 안양이 공격으로 올라왔을 때 패스를 연결해야 되는데 선수들이 어떻게 보면 수비 사이에 좀 숨어 있거든요. 네, 좀 나와서 볼을 받아주는 움직임을 가져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측면에서 몸싸움. 오늘 화면에 많이 보이진 않았지만은 확실히 황도현 선수가 서울 이랜드 이제 센터백 라인에서 중심을 잘 잡아주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FC 안양은 최진수 선수가 나가고 안성빈 선수가 투입됩니다. 안성민 선수가 투입된다는 것은 FC 안양 입장에서도 더 공격적으로 경기를 운영하겠다 이런 의도로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역습 찬스인데요. 최전방의 주민규 앞쪽에 가소련 베리가 차단해냈습니다. 지금은 주민규 선수가 좀 볼 소유 시간을 길게 가져갔던 게 독이 됐고요. 네, 안성민 선수가 투입이 됐기 때문에 고경민 선수가 조금 밑에 내려와서 이제 경기를 운영을 할 거예요. 그렇군요. 앞쪽으로 길게 연결됐습니다. 하지만 깃발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조성준 선수의 입장에서는 이제 부심의 깃발이 좀 야속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득점 장면이죠. 조원희가 톡 차서 앞쪽으로 잘 연결해줬고 주민규가 놓치지 않고 선제골로 연결시켰습니다. 주민규 선수가 돌아뛸 때 그 앞선에 가소련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옵사이드가 아니었고요. 돌아선 이후에 왼발 슈팅으로 깔끔하게 마무리를 졌네요. 그렇습니다. 스코어 1대0 서울 이랜드 FC가 앞서갑니다. 공간이 열리게 되면 왼발 오른발 가리지 않고 슈팅으로서 마무리를 짓기 때문에 주민규 선수에게는 지금 앞으로 흘렀는데요. 하지만 슈팅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뒤쪽에서 다시 한번 달려나오면서 잡았습니다. 김선민 센터 쪽 정재용 오른쪽 벌려줬습니다. 모서리 부근
밀어줬고요. 자, 왔어요. 고경민 막아냈습니다. 자, 글쎄요. 지금은 고경민 선수가 바로 다이렉트로 슈팅을 가져가야 되는데 한 번 접었던 게 약간의 아쉬움이 됐어요. 네. 그 전에 이 장면. 조성준 선수가 터치를 했어야 됐는데 지금 볼 터치를 원활하게 하지 못하면서 네. 좀 아쉬움을 남겼거든요. 반면에 조성준 선수의 입장에서는 김영광 선수가 뛰어나오고 있던 모습이 좀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김영광의 빠른 판단이 좋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주 선수가 상당히 빠른 스피드로 달렸기 때문에 오른쪽 올라왔습니다. 머리에 맞지 않았고요. 뒤쪽으로 걷어낸 공. 계속해서 안양의 소유권. 측면 안성빈. 9대0. 무리하지 않고 최필수에게 보내줬습니다. 바로 가소련. 조금씩 조심스럽게 전진하고 있는데요. 차단해냈습니다. 조원이. 다시 한번 김선민. 앞쪽으로. 왼쪽 측면에 안성빈. 앞쪽에 한 명. 개인기 이후 크로스 올리지 못했습니다. 자, 돌파 이후에 크로스 시도까지는 좋았었는데 안성빈 선수가 아직은 몸이 완벽하게 풀리지 않은 모습으로 보이고요. 네. 유병훈 코치도 오늘 경기 내내 서서 경기를 관전하고 있습니다. 안양의 레드 서포터즈 선수들에게 상당히 힘과 열정을 불어넣어주고 있죠. 그렇죠. 자, 그 기운을 좀 전달받아서 이제 FC 안양의 선수들은 한 발짝 두 발짝 더 뛰어줄 필요가 있겠고요. 네. 안양의 볼이 선언됐습니다. 서울 이랜드 같은 경우에는 홈이기 때문에 또 홈팬들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더 공격적인 축구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머리에 걸리지 않으면서 미첼. 서울 이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에 상당히 공격적인 축구를 이제 선보이고 있는데 네, 앞쪽으로 연결됐는데요. 크로스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김영광이 잡아냈습니다. 오늘 조성준 선수가 교체 투입된 이후에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성준 선수가 크로스를 올리거나 움직이는 활동 반경 안에는 항상 김영광 골키퍼가 막고 있고요. 네. 이러다가 두 선수 간의 천적 관계가 형성이 될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왼쪽 측면 2명 제쳐냈습니다. 3명 가운데로 차단당했고요. 다시 달려나오면서 왼쪽 측면 공격 전개합니다. 확실히 보비 선수가 K리그에 적응을 잘했네요. 네. 리그 초반에는 보비 선수가 좀 위협적인 선수가 아니다 이런 평가를 받았었는데 서울 이랜드 FC의 10번을 닮아난 타라바이 뺏었습니다. 하지만 터치가 길면서 최필수에게 굴러갔습니다. 오스틴 베리가 접근하고 있었고 타라바이 선수가 스피드로서 베리 선수를 한번 벗겨내려고 했는데 지금은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좀 길게 나갔죠. 네. 중원에서 주고받고 있습니다. 지금 안양 선수들이 앞선에서 받으려는 선수들은 상당히 많은데 내려와서 볼을 받는 선수가 없거든요. 네. 내용 가볍게. 자, 뒤로 볼을 돌리는 횟수가 좀 많아지고 있고 근거리 외에는 좀 긴 패스가 나가게 되면은 볼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지금 앞으로 왔어요! 정재영 막아냈습니다. 자, 정재용에게 슛이 왔다 싶었는데 너무 정면으로 간 게 지금 독이 됐고 정재용 선수도 많이 아쉬워하고 있죠. 네, 김영광 슈퍼 세이브를 보여줬습니다. 정재용의 한 템포 빠른 슈팅 굉장히 좋은 장면이었는데 김영광의 정면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수비에 이제 부담이 없었기 때문에 좀 더 앞선으로 나가서 이제 드리블을 한 이후에 슈팅을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네, 다시 한번 올려줬는데요. 타라바이
지금도 볼터치 이후에 반대편으로 돌려놓고 타라바이 선수가 돌아뛰려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네. 주민규의 집중력 있는 플레이 많은 박수를 받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장면이죠. 찔러줬고 더 들어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아무래도 정재용 선수 입장에서는 슈팅 타이밍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네. 먼쪽 포스트를 보고 잘 때렸는데 그 전에 김영광이 잘 잡았습니다. 윤석열이 길게 던져주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죠. 네. 윤석열 박스 안쪽까지 머리 맞고 높게 떴습니다. 최필수가 잡아냅니다. 최필수 골키퍼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이제 수영 선수로 활약을 했었는데 어깨가 좋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던져주는 동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군요. 골키퍼가 볼을 던져주는 동작이 좋으면 역습으로 나갈 때 상당히 수월할 수가 있거든요. 네. 뒤쪽 가로막혔고요. 옆줄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김창욱 선수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활동량을 가져가면서 중원에서 움직이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네. 김선민 밀어주고 다시 뒤쪽 오른쪽 터치라인 안쪽에서 짧은 패스 연결됐습니다. 조성준 앞쪽에 김창욱이 있고요. 뒤쪽 가운데로 못 맞고 굴절됐습니다. 조원이 등짐에서 잘 지켜냈습니다. 센터 쪽으로 이동. 타라바이 반대쪽 못 맞고 굴절되면서 안양의 공격. 자, 만들어야 돼요. 오른쪽 크로스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발 맞고 높게 떴고요. 자, 조원희 선수가 이렇게 볼을 받았을 때 좀 공격 지형으로 빠르게 올라가는 선수가 없다는 게 서울 이랜드의 좀 아쉬움이 되겠어요. 네. 조원희 선수가 힘들게 또 타라바이 선수에게 만들어줬었는데 타라바이 선수가 뺏기면서 바로 역습을 한 차례 허용을 했었고요. 네. 안양도 계속해서 좋은 기회를 만들어내고는 있는데 해결을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센터 쪽으로 밀어줬고요. 반대편 9대0 크로스 올라왔습니다. 헤딩 떨어졌고요. 달려나오면서 경합 과정. 자, 이런 상황에서는 좀 만들어 봤어야 됐는데 네, 좀 선수들이 체력적으로도 약간은 지친 것 같아요. 그렇군요. 뭐 구대영 선수의 크로스 올려주는 동작이나 고경민 선수의 페널티 박스 부근에서의 움직임이 조금은 아쉬웠어요. 네. 전반전부터 서울 이랜드 못지않게 많은 기회를 만들어냈었는데 마무리가 아쉽습니다. 뭐 어떻게든 계속해서 공격 작업을 시도를 하고 있는데 역시 안양이 좀 아쉬운 게 완벽한 슈팅 찬스가 없다는 게 조금 아쉽다고 볼 수가 있겠고 네. 다만 가장 좋았던 장면이 정재웅 선수의 슈팅 장면이었는데 너무 중앙으로 이제 슈팅이 시도가 된 게 좀 아쉬웠죠. 그렇죠. 가슴으로 받아서 보비에게 뒤쪽에서 안성빈이 뺏어냈습니다. 반면에 후반전 들어서 서울 이랜드 같은 경우에는 뭐 골을 기록은 했지만 확실히 위협적인 장면은 많이 이제 연출을 하진 못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 서울 이랜드 FC 선수 교체가 있습니다. 양기훈 선수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타라바이 선수가 나옵니다. 오늘 전방에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줬던 타라바이, 공격 포인트를 올리지는 못했지만 팀에 큰 보탬이 됐습니다. 타라바이 선수가 교체 아웃되면서 서울 이랜드 FC는 교체 카드가 한 장 남았습니다. 뭐 타라바이 선수 득점을 하진 못했지만은 전방에서 압박이나 상당히 위협적인 찬스를 만들어내면서 좋은 이제 활약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뒤쪽 안으로 내줬고요. 흘려줬습니다. 측면에 안성빈.
안성민 크로스 올라왔습니다. 반대편 헤딩 높게 떴습니다. 고경민 머리로 걷어냈고요. 조성준이 따라갑니다. 지금은 높은 볼보다는 좀 낮은 볼을 선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종성 올려줬습니다. 반대편 길었습니다. 지금 김종성 선수가 방향 자체는 상당히 잘 봤어요. 안성민 선수 위치에 보고 때려 넣었는데 볼이 길게 연결됐던 게 조금 아쉬움이 되겠지만 네. 시도 자체가 좋았기 때문에 이런 장면을 조금 더 많이 만들어 볼 필요가 있는 이제 FC 안양의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서울 이랜드 같은 경우에는 양기훈 선수를 과연 이제 어느 포지션에 위치를 시켰느냐가 관건이 되겠는데요. 네. 측면을 봤습니다. 빠르게 연결. 보비가 잡았고요. 앞쪽에 한 명 있습니다. 재차례면서 크로스 반대편 길었습니다. 지금 주민규 선수가 원한 게 이제 사이로 들어오면은 본인이 잘라 들어가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네. 지금은 앞선으로 연결되면서 오히려 주민규 선수까지 속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했거든요. 네. 크로스가 좋았지만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서 슈팅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조원이 제쳐냈는데요. 태클! 안성빈의 태클. 양기훈 선수가 수비형 미드필더로 위치를 하고 조원희 선수와 김창욱 선수가 조금 더 전진 배치된 모습이네요. 네. 이렇게 되면 서울 이랜드 FC로서도 수비적인 안정감도 선택을 하고 공격적으로 나왔을 때 두 명의 미드필더가 주민규 선수를 더 보좌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포메이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도와줘. 누구랑 도와줘. 9대0 측면 안성빈 뒤로 내주고요. 서울 이랜드 FC 진영에서 패스가 원활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고받는 과정 호흡이 맞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만들어 나가는데요. 김종성 측면에 9대0 한번 접으면서 앞으로 조성준. 서울 이랜드 FC의 김창욱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김선민 선수를 계속해서 밀착 마크하고 있네요. 네. 조성준 오른쪽으로 벌려줬고요. 밀어줬습니다. 그대로 올려줬는데 김영광 손에 걸렸습니다. 지금도 제공권적인 측면에서는 FC 안양이 좀 불리하기 때문에 좀 낮은 크로스를 선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헤딩 뒤쪽으로 주민규 컨트롤에 잠깐 애를 먹었고요. 오른쪽에 보비 동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뒤쪽으로 김태훈. 방금 전 장면은 주민규답지 않은 볼 컨트롤이었죠. 네, 김태훈 돌파하는데요. 세 명에 둘러싸이면서 뺏겼습니다. 왼쪽 측면 서울 이랜드 FC 선수 한 명이 쓰러져 있습니다. 지금 경련이 일어난 것으로 보이는데 네. 부심의 깃발은 올라왔고요. 쥐가 난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훈 선수인가요? 양팀 선수들 상당히 많이 뛰어졌어요. 네. FC 안양 선수 교체를 한 장 더 사용했습니다. 김동기 선수가 들어가는군요. 김태현 선수가 오른쪽 사이드에서 상당히 많은 오버리핑을 시도를 했었고, 네. 자, 일시적인 이제 응급처치를 했는데 과연 이제 교체를 할지 안 할지는 이제 마틴 레니 감독의 선택을 한번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안양의 서포터즈 레드 국과 꽹과리를 치면서 열광적인 응원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경련이 일어났다는 것은 우리 몸에서 뛰지 말라는 신호를 보낸다는 뜻과 같은데, 네. 김태현 선수가 그래도 남은 한 10여 분의 시간은 버텨줄 수 있을지, 아니면은 한 번 더 이제 경련이 올라오게 되면은 그때 가서는 확실하게 교체를 해줘야 되거든요. 네. 자,
깃발을 흔들고 계시는데 좀 웃음이 사라졌어요. 그렇습니다. 이 웃음을 FC 안양 선수들이 좀 찾아주셔야 됩니다. 네. 반면에 서울 이랜드 FC의 홈팬들은 밝은 표정으로 경기를 관람하고 있고요. 오른쪽 앞을 길게 봤습니다. 한 번의 연결 좋았는데요. 뒤쪽에 안성빈을 봤습니다. 크로스 박스 안쪽 김영광이 잡아냅니다. 야, 김영광 선수가 잡기는 했지만 지금 김동기 선수 보고 잘 크로스를 올려줬고요. 네. 김동기 선수가 투입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FC 안양도 제공권적인 측면에서 도전적인 플레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가소련 선수가 주민규 선수를 조금 잡아끄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몸싸움 과정에서 지금은 가소년 선수가 터치도 있었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돌아뛰는 과정에서 잡는 모습이 있었죠. 그렇죠. 결국 프리킥으로 이어졌습니다. 조원이 톡 쳐줬고요. 주민규 그대로 슈팅 약했습니다. 지금은 수비 맞고 나갔기 때문에 주민 선수가 어필을 했고 네. 코너킥이 선언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조원희 선수의 칩킥 정말 적재적소에 잘 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이랜드 FC의 코너킥이고요. 이번에도 키커는 김영근. 왼발 올라왔습니다. 헤딩 떨어졌고요. 곧바로 걷어냈습니다. 자, 지금 원활하게 처리하지 못하면서 FC 안양 입장에서는 좀 위험한 장면이 될 뻔했고요. 네. 1대0 한 점차 리드를 지키고 있는 서울 이랜드 FC. 마틴 레니 감독의 표정이 조금 초조합니다. 측면 뺏어냈는데요. 안양의 역습 찬스 빠르게 올라옵니다. 속도 경쟁. 하지만 볼을 뺏기고 말았습니다. 지금은 조성준 선수가 약간은 욕심을 부렸죠. 네. 측면의 9대0 크로스 길게 헤딩 방향 전환 접고 뒤쪽으로 일단 다시 잡아봤습니다. 슈팅 왼쪽 조성준이었습니다. 자, 조성준이 방금 전에 아쉬움을 만회하는 듯한 회심의 슈팅을 한 차례 날렸는데 네. 방향이 너무 빗나갔네요. 자, 지금은 너무 감겼던 게 좀 아쉬움이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슈팅을 하기 전에 잠깐 몸을 비틀거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한숨 돌리는 김영광 골키퍼입니다. 점수는 여전히 1대0 서울 이랜드 FC가 앞서갑니다. 오른쪽 가벼운 패스 연결이 잘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가운데로 조원희에게 조원희 곧바로 밀어주고요. 오른쪽입니다. 호비 뒤로 다시 한번 오른쪽 센터 연결 왼쪽입니다. 다방면에서 공격 활로를 찾고 있는데요. 안쪽으로 빠르게 연결 주민규 하지만 휘슬이 울렸습니다. 주민규 선수는 선상이었다 이렇게 좀 어필을 했던 것도 같고요. 네. 방금 전에 서울 이랜드 같은 경우에는 조원희 선수를 중심으로 좀 볼 돌리기 연습을 하는 듯한 그런 패스웍을 보여줬었거든요. 네. 베리 선수는 머리에 붕대를 풀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FC 안양 선수들이 전방에서 압박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방금과 같은 좀 유도하는 듯한 패스웍이 나왔다고도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이제 경기 시간 87분이 지났습니다. 정규 시간은 3분 남아있는 상황. FC 안양의 입장에서는 한 골 정도 넣어서 우승부를 기록하더라도 오늘 경기에서 좀 승점을 챙기는 게 좋다고 볼 수가 있겠고, 네, 서울 이랜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한 골 정도 더 넣어주면서 확실하게 마무리를 지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앞쪽에서 침착하게 찍어서 차줬습니다. 박스 안쪽 뒤쪽으로 흘러나왔습니다. 여전히 안양의 소유권이고요. 안성빈 좁혀 들어갑니다. 박스 안쪽으로 질주 이어서 등지면서, 하지만 수비가 너무 많습니다. 좌측 크로스 올라왔습니다. 반대편 다시 밀어줬습니다. 박스 안쪽 크로스 슈팅 빗나갔습니다. 방금 전에 김선민 선수가 바이시클킥을 시도를 하면서 감각적인 슈팅을 한 차례 시도하려고 했는데 발에 닿지 않았었죠. 네, 끊임없이 이어지는 안양의 공격. 주고받으면서 박스 안쪽 아크서브 정면. 슈팅을 때릴 틈이 없네요. 네, 물샐 틈 없는 수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울 이랜드 FC. 대여섯 번의 공격이 있었는데요. 뺏었습니다. 모서리 부근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크로스 반대편에서 이미 나갔습니다. 자, 지금 김선민 선수도 경련이 일어났고, 네, FC 안양 선수들도 좀 많이 지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경기는 89분이 됐고요. 김선민 선수가 그 이전에 이미 경련이 한 차례 있었네요. 네, 자, 지금 두 번째 경련이 일어났던 모습이고요. 쥐가 나기 시작하면 무리를 하면 계속해서 나잖아요. 유병훈 감독 등의 표정을 봤을 때도 근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죠. 네, 현재 1대0으로 뒤지고 있는 상황. 이영민 감독 등이 지금 해외로 나가 있고, 오늘 경기 잘 치러서 좀 자랑하는 전화를 한 통화 해도 괜찮을 법 했는데, 네, 지금 상황은 좀 아쉽게 흘러가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MC 안양 8전국의 정신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좀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서울 이랜드 FC 선수 교체가 있습니다. 최치원 선수가 들어가는군요. 그리고 보비 선수를 빼줬습니다. 지금의 최천 선수 투입은 최천 선수에게 경기장 분위기를 한번 느껴봐라, 이런 의도인 것 같아요. 네, 전북현대에서 임대 영입을 했고, 최천 선수가 구경구와 연세대 시절에는 상당히 잘하던 그런 미드필더였거든요. 네, 물론 전북현대에도 상당히 기대를 많이 받으면서 입단을 했고, 제2의 이재성이 될 수 있는 자원이다, 이런 평가를 받았었는데 기회를 많이 잡지 못하면서 이제 서울 이랜드로 임대 영입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전후반 90분은 모두 지났습니다. 같은 93년생 동갑내기인 전북현대에서 충전멜로 임대간 조석진 선수는 K리그 챌린지에서 상당히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고, 그렇죠. 이제 최치원 선수가 임대가 되어 오면서 어느 정도의 활약을 할지를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네, 몸싸움 과정 치열해집니다. 걷어내면서 높게 달려 나오면서 잡아냈습니다. 센터 쪽 오른쪽 3명이 둘러쌌습니다. 서울 이랜드 입장에서는 지금 최대한의 시간을 지연을 시키고 있죠. 네, 선수들이 볼을 사이드로 좀 많이 끌면서 최대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네, 측면에서 돌아 나오면서 몸싸움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최필수가 잡았고요. 곧바로 오른쪽으로 던져줬습니다. 빠른 전개, 힐패스 이후에 우측에 뛰는 선수가 있습니다. 자, 연결 좋아요. 조성준 박스 안쪽 내줬고요. 돌면서 잡았어요. 슈팅!
김영광 손에 걸립니다. 자, 이게 마지막에 중심이 무너지면서 고경민 선수가 발끝으로 반대편으로 돌려놓긴 했는데 좀 힘이 실리지 않으면서 원활한 슈팅이 되지 못했습니다. 네. 공이 굴러가는 길목에 김영광이 잘 지키고 있었습니다. 고경민 선수의 입장에서는 오늘 밤 꿈에 김영광 골키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방금 전 장면은 좀 두고두고 아쉬울 것 같아요. 그렇죠.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헤딩. 김영근 측면으로. 볼이 아슬아슬하게 나가는군요. 윤석열과 조성준의 경합 과정. 조성준 선수의 입장에서는 윤석열 선수가 좀 팔꿈치를 사용했다 이렇게 좀 어필을 했던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주심은 경기를 그대로 진행시켰습니다. 센터 쪽. 방금 전 상황은 또 주심이 보기 애매한 각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주고받습니다. 가로막혔고요. 뒤쪽에 안성빈. 자, 관중석에서도 좀 빨리 하라는 그런 멘트가 나오고 있는데 네. 좀 전진 패스를 확실하게 시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금의 패스 조금 높았습니다. 일단은 안쪽으로 한번 때려 넣고 그 이후에 전방 압박을 통해서 다시 볼을 뺐더라도 플레이를 전개를 해야 되거든요. 네. 지금도 굉장히 위험한 장면이 나왔습니다. 자, 가까스로 가수경 선수가 볼을 지켜냈고 앞쪽으로 길게. 너무 길었습니다. 서울 이랜드 FC도 주민규 선수가 좀 경련이 일어난 것 같아요. 네. 경기 시간은 94분이 됐습니다. 주심이 시계를 봤고요. 두 선수 겹치면서 넘어졌습니다. 파울 선언 되지 않았습니다. 앞쪽으로 길게. 하지만 베리가 높았습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 찬스가 될 것 같은데 확실하게 붙여놓은 이후에 처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올려줬습니다. 머리에 맞지 않았고요. 걷어내면서 서울 이랜드 FC의 골킥. 칼라인체 선수도 많이 지쳤어요. 네. 이렇게 경기가 종료됐습니다.